그날 밤, 나는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고 그녀가 헬스 트레이너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았다. 오빠, 오늘 밤도 너 없으면 못 살겠어. 학비 돈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고 나는 즉시 은행 앱을 열어 쌍둥이 아이들의 교육 적금이 텅 비어 있는 걸 확인했다. 분노가 폭발해. 나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대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오늘 저녁은 특별하게 준비할게 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의 시작이었다. 나는 서울의 평범한 셀러리맨 김민준이다. 35살, 결혼 10년 차. 아내 지은과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 자연스럽게 결혼했다. 그녀는 나보다 2살 어리고 항상 밝고 씩씩한 여자였다. 쌍둥이 딸아이들, 수민과 수연이 태어난 후 우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나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며 매일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지은은 아이들을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카페에서 일했다. 하지만 최근 그녀가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한 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운동으로 스트레스 풀어야 해. 오빠.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싹 텄다. 그 불안은 작은 조각들로 쌓여갔다. 먼저 그녀의 옷차림이 변했다. 예전엔 편안한 트레이닝복이었는데 이제는 타이트한 레깅스와 크롭탑으로 몸매를 드러내는 스타일로 바뀌었다. 트레이너가 추천해줬어. 자세 교정에 좋대. 그녀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나는 밤늦게 돌아오는 그녀의 핸드폰이 자주 진동하는 걸 눈치챘다. 한 번은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콘돔이 떨어진 걸 봤지만 그녀는 친구가 장난으로 넣었어 라고 웃으며 넘겼다. 그때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다. 쌍둥이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수미는 수학을 좋아하고 수연은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매달 50만 원씩 적금을 들었다. 우리 딸들, 좋은 대학 가게 해줄게. 나는 지은에게 그렇게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은행에서 이상한 통보가 왔다. 적금 잔고가 부족하다는 알림.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지만 확인해보니 누군가 인출한 흔적이 있었다. 지은의 서명이 보였다. 왜? 나는 그녀에게 물었지만 그녀는 급한 지출이 있었어. 나중에 설명할게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저녁, 나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했다. 마음이 무거웠다. 지은은 헬스장에서 늦게 올 테고 아이들은 학원에 있었다. 집에 도착해 그녀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트레이너와의 사진들. 그 남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근육질 남자, 이름은 박준호. 메시지 앱에는 그들의 대화가 가득했다. 지은아, 내 남편은 바보야.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어? 준호 오빠, 나도 사랑해. 돈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 그 문장들이 내 눈을 태웠다. 학비를 훔친 이유가 드러났다. 그녀가 그 돈으로 그 남자와의 데이트나 호텔 비용을 썼을 거라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다. 분노가 내 몸을 지배했다. 나는 즉시 박준호의 헬스장을 검색했다. 강남의 유명 체육관, 그는 그곳 스타 트레이너였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갈까 고민했지만 참았다. 복수는 차갑게 해야 맛있다. 대신 나는 지은의 핸드폰을 복제하는 앱을 설치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오자 나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다. 오늘 피곤했지? 저녁 먹자.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왜 그녀는 나를 배신한 걸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이었다. 내가 야근이 많아 집에 늦는 날이 많았던 탓일까? 아니면 그녀의 욕망이 커진 탓일까?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결혼 초,
우리는 서로를 위해 모든 걸 바쳤다. 지은은 임신 중에도 나를 지지해 주었고 나는 그녀를 위해 직장을 바꿨다. 그런데 이제 이 지경이라니?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건 그 주말이었다. 지은이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나가자 나는 핸드폰 추적 앱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그녀는 강남의 호텔로 향했다. 로비에서 기다리니 박준호가 나타났다. 그들은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나는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증거가 쌓였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수민과 수연, 그 애들의 미래를 훔친 엄마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 그날 밤, 지은이 돌아오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어땠어? 그녀는 좋았어 라고 웃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곧 그녀의 미소가 사라질 테니까.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다음 주 금요일 가족 저녁 식사를 제안할 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다. 아이들 앞에서. 아니, 그건 너무 잔인하다. 하지만 그녀가 한 짓도 잔인했다. 내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계획은 착착 진행됐다. 나는 은행에서 인출 기록을 프린트해 증거 파일을 만들었다. 핸드폰 메시지 캡처, 호텔 사진, 심지어 그녀의 카드 내역까지. 모든 게 완벽했다.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행동했다. 오빠,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 그녀의 물음에 나는 길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내 눈빛엔 이미 증오가 스며들었다. 과거를 돌아보니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다. 대학 때 지은을 처음 만난 건 캠퍼스 축제에서였다. 그녀는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고 나는 그 목소리에 반했다. 너 목소리 정말 예뻐. 내 고백에 그녀는 수줍게 웃었다. 우리는 3년을 사귀며 서로의 꿈을 응원했다. 나는 프로그래머가 되고 그녀는 가정을 꾸리는 걸 꿈꿨다. 결혼 후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우리 영원히 함께하자. 지은의 맹세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균열이 생겼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며 일이 많아지자 그녀는 외로움을 호소했다. 오빠, 나랑 더 시간 보내. 나는 조금만 참아. 돈 벌어야 해라고 말했다. 그게 실수였다. 그녀가 헬스장에 등록한 건 그 무렵. 박준호, 그놈은 그녀의 취약점을 파고들었다. 메시지를 보니 그는 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안 해. 내가 지켜줄게 라고 속삭였다. 지은은 그 말에 넘어갔다. 그리고 학비를 훔쳤다. 그 돈으로 그놈과 여행을 갔을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렸다. 나는 박준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의 소셜미디어를 뒤졌다. 인스타그램엔 근육 자랑 사진이 가득했다. 댓글엔 여성 고객들의 아첨이 넘쳤다. 오빠 최고, 지은도 그중 하나였다. 나는 익명으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 남편이다. 조심해.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지은의 일상을 더 세밀하게 감시했다. 그녀가 헬스장에 갈 때마다 위치를 확인했다. 한 번은 그녀가 그놈 집 근처 카페에 있는 걸 봤다. 분노가 끓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자랐다. 수미는 아빠, 오늘 수학시험 100점이라고 자랑했다. 수연은 그림을 그리며 엄마처럼 예쁜 여자 될래라고 말했다. 그 말에 내 심장이 아팠다. 엄마처럼. 그 엄마가 아이들의 미래를 훔쳤는데? 나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가 지켜줄게. 지은의 배신은 나뿐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상처였다. 금요일이 다가왔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스테이크, 와인, 아이들 좋아하는 디저트.
지은은 못 봐.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라고 물었다. 나는 그냥 가족끼리 특별한 날이라고 웃었다. 식탁에 앉아 우리는 대화를 나눴다. 아이들은 웃고 지은은 평소처럼 밝았다. 하지만 내 손엔 증거 파일이 쥐어져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나는 입을 열었다. 지은아, 할 말 있어?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뭐, 나는 파일을 테이블에 던졌다. 메시지, 사진, 은행 기록.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들은 놀라서 쳐다봤다. 엄마, 아빠 왜 그래? 수민의 물음에 나는 아이들은 방으로 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오빠. 실수였어, 실수. 그게 실수라고. 대화는 격렬해졌다. 왜 그랬어? 학비까지 훔쳐.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준호가. 돈이 필요했어? 나중에 갚을 거였어.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갚아. 내가 훔친 건 돈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그녀는 무릎 꿇고 빌었다. 제발 용서해. 아이들 때문에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차가웠다. 그날 밤 나는 그녀를 집에서 쫓아낼까 고민했다. 폭로의 밤은 시작에 불과했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박준호와의 만남은 6개월 전부터. 처음엔 운동지도, 감정적 유대. 오빠가 바빠서 외로웠어. 그녀의 변명에 나는 그게 배신의 이유야. 라고 반박했다. 우리는 밤새 싸웠다. 눈물이 흘렀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이들은 방에서 울고 있었다. 이 모든 게 현실인가? 폭로 후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지은은 울면서 사과했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가. 당분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다. 아이들은 엄마 어디 갔어? 라고 물었고 나는 출장 갔어 라고 거짓말했다. 속이 타들어갔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상처는 더 컸다. 다음 날 나는 박준호를 찾아갔다. 헬스장 로비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는 웃으며 다가왔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지은 남편이다. 이제 끝내 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몰랐다고? 메시지를 보니 알면서도 했다. 나는 그를 때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헬스장 사장에게 신고했다. 직원이 고객과 불륜입니다. 그날 그는 해고됐다. 작은 승리였다. 하지만 승리는 공허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수민과 수연은 엄마를 찾았다. 아빠, 엄마 언제 와? 나는 안아주며 곧 올 거야 라고 말했다. 속으로는 후회가 밀려왔다. 아이들 앞에서 폭로하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그녀의 잘못이 크다. 학비 5천만 원, 그 돈은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이었다. 그녀가 훔친 건 미래였다. 지은과 통화가 이어졌다. 그녀는 돌아가고 싶어. 용서해줘 라고 애원했다. 나는 왜 그랬어? 진짜 이유에 그녀는 털어놓았다. 오빠, 너와의 삶이 지루했어. 준호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줬어. 그 말에 상처받았다. 내가 부족했던가? 나는 반성했다. 결혼 후 로맨스를 소홀히 했다. 데이트도, 선물도. 하지만 그게 배신의 핑계는 아니다. 나는 상담소를 찾았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했다. 증거가 충분해. 위자료 청구 가능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망설였다.
쌍둥이는 엄마가 필요했다. 나는 지은의 친정에 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민준아, 용서해줘. 지은이 잘못했어 라고 빌었다. 지은은 눈이 부은 채 서 있었다. 오빠, 나 변화할게. 그녀의 약속에 흔들렸다. 그 주말 아이들과 공원에 갔다. 수민이 아빠, 가족 사진 찍자라고 말했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가족은 이미 깨졌다. 하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나를 붙잡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치유는 시작이었다. 나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그녀가 돌아왔다. 우리는 아이들을 재운 후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나는 물었다. 그녀는 상담받자. 함께 노력해. 우리는 결혼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사는 배신은 상처지만 용서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우리는 매주 상담을 받았다. 지은은 헬스장을 끊고 직장을 구했다. 나는 야근을 줄였다. 하지만 신뢰는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밤마다 그녀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녀는 이해해라고 말했다. 박준호는 사라졌다. 소문에 다른 도시로 갔다. 학비는 그녀의 친정에서 일부 보상했다. 나는 새 적금을 들었다. 이번엔 내가 관리할게. 시간이 흘렀다. 3개월 후 우리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됐다. 지은은 고마워, 오빠.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말했다. 나는 믿고 싶었다. 아이들은 다시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이게 진짜 끝일까? 갑자기 지은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익명 번호. 지은아, 보고 싶어. 준호, 내 눈이 커졌다. 그녀는 차단할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심이 다시 피어났다. 폭로의 밤은 끝나지 않은 걸까? 메시지를 본 후 나는 다시 분노했다. 준호. 아직 연락해. 지은은 몰라. 차단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핸드폰을 빼서 확인했다. 최근 통화 기록에 그 번호가 있었다. 거짓말이야. 나는 소리쳤다. 그녀는 울며 한 번 통화했어. 끝내라고 했어. 그 말에 배신감이 밀려왔다. 용서가 무슨 소용인가? 우리는 다시 싸웠다. 너 아직 그놈 생각해. 그녀는 잔이야? 오빠만 사랑해. 하지만 증거가 반박했다. 나는 집을 나왔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이혼할까? 아이들 때문에 참을까? 다음 날 회사에서 집중이 안 됐다. 동료가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봤다. 수연이 아빠, 엄마 울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방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야. 진실 말해.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준호가 돈을 요구했다. 침묵료로. 그녀는 무서워서 통화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물었다. 그녀는 미안해. 혼자 해결하려 했어? 나는 준호를 찾아 나섰다. 그의 새 직장을 알아냈다. 송파의 작은 짐. 나는 그곳으로 갔다. 너, 지은 건드리지 마. 그는 비웃었다. 내 아내가 먼저 왔어. 그 말에 주먹이 나갔다. 우리는 싸웠다. 헬스장 사람들이 말렸다. 나는 피를 흘리며 나왔다. 복수는 피로 끝났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폭행죄. 하지만 준호가 먼저 도발했다고 증언했다. 합의로 끝났다. 지은은 고마워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시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신뢰 재건에 시간 걸려라고 조언했다. 우리는 노력했다. 지은은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다. 나는 데이트를 제안했다. 6개월 후, 우리의 삶은 안정됐다.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다. 수민의 수학대회상, 수연의 미술 전시. 우리는 가족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지은과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하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밤마다 꿈에서 배신을 받다. 나는 지은에게 정말 끝났어? 라고 물었다. 그녀는 네, 우리는 결혼 반지를 다시 끼었다. 갑자기 은행에서 알림이 왔다. 새 적금에 돈이 입금됐다. 지은의 이름으로. 미안해 보상. 그녀의 노력에 감동했다. 용서의 시작이었다. 여행 중 대화. 제주바다에서 지은이 오빠,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외로웠어.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가족이 제일 소중해. 나도 반성했어. 더 잘할게. 우리는 포옹했다. 아이들이 달려와 아빠 엄마 사랑해 라고 외쳤다. 그 순간 희망이 보였다. 다시 서울로 돌아와 일상이 시작됐다. 지은은 풀타임 직장을 구했다. 나는 승진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했다. 신뢰가 쌓였다. 내 독백, 이 모든 게 꿈 같다. 배신의 상처는 영원할까? 하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나를 버티게 한다. 지은의 변화가 진심인지 지켜볼 거다. 시간이 더 흘렀다. 1년 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새로워졌다. 지은은 준호와 완전히 끊었다. 나는 그녀를 믿기로 했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 수민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진단, 희귀병. 치료비가 필요했다. 아빠, 나 괜찮아. 수민의 말에 눈물이 났다. 지은은 내가 돈 벌어올게 라고 말했다. 그녀는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나는 적금을 해지했다. 과거 학비 훔친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 병원을 다녔다. 수연은 언니를 위해 그림을 그렸다. 가족이 단결됐다. 치료 중 지은이 오빠, 고마워. 나 때문에 라고 말했다. 나는 과거는 잊어. 지금이 중요해. 용서가 진짜 됐다. 수미는 회복됐다. 병원 퇴원 날, 우리는 축하 파티를 열었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준호가 다시 나타났다. 메시지, 지은아, 돈 줘, 아니면 폭로할게. 그녀는 나에게 보여줬다. 함께 대처하자.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준호는 협박죄로 체포됐다. 그 사건으로 우리의 유대가 강해졌다. 2년 후, 아이들은 중학생이 됐다. 수미는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수연은 미술상.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지은과 나는 로맨틱한 저녁을 보냈다. 사랑해. 그녀의 말에 나는 키스했다. 내 독백, 배신의 밤은 잔인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강해졌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야. 힘이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이 울며 나 때문에 아이가 귀나는 잔이야.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손을 잡았다. 수민 수술 후 그녀가 깨어났다. 엄마 아빠 고마워. 그 순간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준호 사건 후 우리는 상담을 마쳤다. 잘 이겨냈어요. 상담사의 말에 뿌듯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야기 밴드. 10년 후 아이들은 대학생이 됐다. 수미는 엔지니어, 수연은 디자이너. 지은과 나는 은퇴를 준비했다. 오빠, 그때 용서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말에 나도 고마워. 함께해서 우리는 제주로 여행했다.
바다에서 과거를 회상했다. 배신은 상처지만 치유는 가능하다. 폭로의 밤은 잔인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배웠다. 가족은 깨지기 쉽지만 다시 세울 수 있다. 결론, 삶은 드라마. 하지만 끝은 희망. 추가, 아이들 졸업식. 수민이 자빠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울었다. 지은과 나는 손잡고 영원히라고 속삭였다. 내 독백, 그 밤의 잔인함이 오늘의 행복을 만들었다. 용서의 힘을 믿는다.